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원전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만 원 돌파가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돌파한 이후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을 보여준 상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이후에 또 나왔던 게 이제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 1호로서 또 원전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 원전 투자를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가격대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60일선 부근 걸쳐둔 자리입니다. 그래서 121선에서 지지받고 지금 60일선까지 올려놨는데, 만약에 지금 87,000원 구간을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노이즈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음 저항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전력 쇼티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방안이 이제 원전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도 이 원전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응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전에 추천해드렸었던 뭐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으로 인해서 같이 급락을 보이면서 지금 60일선 걸쳐둔 자리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가 올라온다, 또 원전과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과의 이격을 한번 봤을 때 지금 다음 저항선이죠. 그러면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한 16%대 정도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더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도 적절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앞서 얘기했었던 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증시 부양과 관련된 내용들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정보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또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관련한 내용들, 뉴스들 함께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CX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네오셈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고, 엑시콘 얘기도 일단 궁금하긴 한데요. 어떤 종목일지는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가격대가 다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구간입니다. 엑시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이제 PLT 테스터 장비 혹은 이 SSD 테스터 장비를 지금 삼성전자에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 300억 원대 규모인데, 지금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4년도 뭐 매출액 기준입니다. 이제 316억인데 거의 24년도 한 해 동안 발생했었던 매출액만큼 규모의 이번 공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PLT 이 테스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 엑시콘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엑시콘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 PLT 공급 이슈가 언제 나올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램을 테스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번에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엑시콘에서 만든 디램 테스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1,000개 정도를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요가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번에
이렇게 다량의 칩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처음 공급 계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엑시콘 같은 경우에 이제 CXL 테마주로서 좀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기다렸었던 그 본업에 대해서 테스터 장비에 대해서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나오게 되고 또 이미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갭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당장 매수하자라고 좀 보시기보다는 만약에 뭐 21선 회복 여부 혹은 내일 차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진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진입하셔라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일단은 시장 안정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안정화를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엑시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역시도 정보방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내일장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한번 언제가 좋을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타이밍 잘 확인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내용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흥구가 기가 막혀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흥구석유밖에 볼 게 없습니다. 열어서 종목 확인해 보고요. 얘기 이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제 오늘 연 이틀 상한가입니다. 흥구석유 얼마나 더 갈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뭐 당연히 이건 손 놓고 일단 쳐다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흥구석유 가지고 오신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일단은 또 우리의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장 초반에 방산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갑자기 차익이 쏟아지면서 급락한 채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원유, 석유나 아니면은 가스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듯 했지만 다시 상한가로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지금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 즉 베타 개수가 좀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흥구석유가 지금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혹은 이제 미 선물이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본장에서도 상승 마감하게 될 경우에 이런 종목은 또 차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흥구석유 지금은 상한가지만 만약에 내일 차익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에 지금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흥구석유가 다시금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거꾸로 하락하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장 체크용으로도 한번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수급 이동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특징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해운주라든지 방산주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원유 혹은 가스 종목군들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대장 테마를 가지고 있는 테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흥구석유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 흐름까지 모두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종목 중간 점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봐주실 종목 ENF 테크놀로지 여쭤볼 텐데요. 현재까지 일단 최고가지 기준 26% 정도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밀리게 되면서 이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를 빼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종목도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23년도, 24년도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찍고 24년도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해서 25년도도 굉장히 좀 좋았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낸드를 만들 때 필요한 이런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낸드와 D램 모두 다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특수 가스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실적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27년도 예상 실적을 보시더라도 매출액이 8천억 원대,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시나 이렇게 실적에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50%대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흑자를 기록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5,000%대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4.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수익성도 개선을 보이게 되면서 올해 한 13%, 내년에는 15%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ER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11배,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도 한 1.6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경쟁사로서는 솔브레인이 있는데 솔브레인이 독점하고 있었던 파일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로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업사이드로 좀 많이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5만 원이라는 가격대 보시면은 61선과 121선 그리고 매물대까지 맞물려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구간에서 강한 라운드 피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6만 원 구간에서 이전부터 계속된 저항을 좀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도 6만 원을 확실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6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시고 만약에 6만 원 구간에서 확실한 돌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다시금 잡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하단부에서 그어보더라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계속된 지지가 확인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매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세선 흐름을 보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6만 원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AS 도와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번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히든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좀 놀랍긴 한데요. 지금 또 저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정확한 전략들 함께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봤을 때 오늘 어떻게 됐냐?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지금 1조 원을 넘게 지금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독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에서 계속적인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9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하루에 막 2조, 7조, 5조 이렇게 매도를 좀 보였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또 1조 원을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이 1조 원을 넘게 매도를 했는데 이런 물량들을 좀 다 받아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을 보고 있다. 코스닥을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한번 봤더니 그게 바로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정으로 인한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즉 메이저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뭐 배터리와 관련돼서 인터배터리 2026 이제 11일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슈를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17만 5천 원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전에도 그 고점을 좀 형성을 해줬고 이 구간에서 돌파하면서 또 기준봉도 만들어줬던 가격대가 바로 이 17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랫꼬리를 달면서 해당 가격대 부근을 지켜주고 있고요. 또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선 상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 상황으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장 마감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서 에코프로 BM도 그만큼 빠르게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여전히 지금 25만 원 구간으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으로는 제가 16만 원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다시금 커진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엔과 같은 이런 대장주들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뒀다가 시장 안정화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의 저점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대응들은 지금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타고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